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실적 풍향이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은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HBM 성장으로 마이크론의 전체 D램 매출은 61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7%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올해 1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연례 개발자 회의인 GTC에서 퀀텀 데이를 처음 개최하면서 크게 부풀었던 기대감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전날 가격이 올랐던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가상화폐 정책을 통해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방산 호황기를 맞아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해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원 마련으로 유상증자를 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에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삼성전자의 연이은 강세 속 양시장이 사흘째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640선을 회복해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조하게 2% 넘는 강세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그룹주까지 크게 빠지면서 두 자릿수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기존 주도주들의 수급 공백 속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HLB가 미국 FT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는데 실패하자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알테오젠 사흘째 내림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방산과 제약바이오주의 약세 속에서 다양한 기술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흐름 속 어떻게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벌써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 어떠셨어요? 제가 딱 일주일 됐잖아요. 네. 뭐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에 좀 익숙해지는데 일주일이 좀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시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6만 원대 탈하는 거는 뭐 네. 더없이 좋은 일들인데 그 사이사이에 시장의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좀 진행이 돼 있어서 뭐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좀 연습 기간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네.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번 주 진짜 정신은 없는데 이 삼성전자가 정말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으로 또 강세를 보이면서 양시장이 사흘째 또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 흐름이 또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짧게 뭐 시황과 연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은 뭐 더없이 좋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2조가 좀 넘는 그런 상황들이고 현선물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넘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소형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아름답진 않아요. 사실은 수급 자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부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 지금 쓸어 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낙수 효과가 어느 시점에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시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보죠.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그림들을 한번 좀 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할 때 딱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겠죠?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살아있고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소형 종목군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종목군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중소형 종목군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뭐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로켓 배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제가 후에 또 리뷰 아닌 리뷰를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이렇다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들이었다. 다만 지수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코스피는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 흐름들. 쉽게 말씀드려서 양시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총상위 종목군들의 엇갈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러한 결과물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왜 올랐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새벽에 있었던 마이크론. 제가 이 일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방향성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다음 방향성을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일의 일정에서 제가 항상 콕콕 집어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마이크론 호실적 나왔네?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재밌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거를 보게 되면 이 섹터와 이 연관돼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겠구나. 우리가 미리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마이크론 호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전장에 이러한 강세 흐름들을 좀 만들어 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수출 데이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감 추이입니다. 지금 3월달 4.5% 기록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우려했던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보다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보이시죠? 반도체 항목입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것뿐인 거지 실상 국내 증시, 국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6만 원대 탈환이 시장에 표출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쪽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알테오젠,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죠, 여러분들? 공매도 재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만 딱 지나게 되면 공매도 시작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감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심리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는 투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삼성전자의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때려버리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왔죠. 어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하나에로스페이스. 규모로만 놓고 보게 되면 3조 6천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10% 이상의
EPS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6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62,800원으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유상증자 가격까지는 내려오질 않았어요. 시장에서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좀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긍정적이다. 여전히 방산, 산업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유럽 쪽, 그리고 여전히 세계 경제 지형 자체, 그리고 안보 지형 자체가 서구권과 다른 여타 국가들 간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EU 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구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EU 쪽에서에 대한 안보 비용, 청구서를 지금 내밀고 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EU는 발빠르게 군사비를 지금 증강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방산 쪽이죠. 그래서 하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방산이 지금 큰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3조 6천을 이제 공시를 좀 한 건데 이거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다양해요. 첫 번째, 상법 개시 이전에 상법 통과 이전에 자 유증할 거 빨리빨리 하자라는 쪽. 과연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하나오션의 지분을 1조 이상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분명히 현금이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현금 유동성도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하나오션을 사면서 유증을 할 정도냐? 쉽게 말씀드려서 이 하나 삼형제와 관련된 지분, 지분 교통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의문심을 갖고 있는 게 시장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재무적으로 어찌됐든 EPS 자체가 희석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10%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락을 하면서 동반해서 빠졌던 종목군들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주셨던 것처럼 하나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밀리는 그러한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산업재와 관련된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투심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2월달, 3월달 올해 들어서 대장이라고 우리가 일컬었던 조선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리가 과연 바뀌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에는 약간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HLB가 오늘 FDA 승인을 새벽에 받았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주가 어떻게 갈렸을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갔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체가 다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HLB 일정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보내드렸던, 발송을 해드렸던 주간 일정집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매매 스케줄을 짤지, 그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지시거든요. 이번 주도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퇴근 안 합니다. 사무실 다시 들어가서 정리를 할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예쁘게 PDF 만들어서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꼭 다음 주 일정집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장중에 나왔던 이슈에 여러분들 민간 국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민간 국가와 관련된 스토리들 또 이어지면서 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민간 국가 지정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빠졌었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오후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진양권 회장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영향 아니다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한 주 전체적인 시황 자체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행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면서 시황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순 매수 속에서 삼성전자가 연이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주도주인 방산과 제약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전문가님께서 한번 조언을 또 주셨고요. 쉽지만은 참 않아 보이는 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들을 미리 대응해 보기 위해서는요. 주간 일정 정리가 참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정리를 하기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이런 일정들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한 주를 미리 또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혼조로 마감한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연이어 엇갈린 흐름을 보인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또 좋은 종목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팁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저희 거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기대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농심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예, 오늘까지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네, 흐름들을 반등세가 계속 보여줬어요.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관련된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제니 아시나요? 네, 알죠. 블랙핑크 블랙핑크 제니? 제니. 최애 과자가 바나나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농심을 그 오. 제니와 연관지어가지고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농심의 앞으로의 실적 성장 기대감들 그리고 가격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박스권에 대한 강한 돌파가 좀 이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서 막바로 좀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기억나시나요, 우리 앵커님? 네, 기억나죠? 어떤 종목이시죠? ISC입니다. 네. 네, ISC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릴 또 히든 종목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종목을 좀 되돌아볼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하나의 큰 주제는 간단하게 매매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매매하는 방법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배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복잡한 거를 접하시게 되면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뭔가 이제 눈높이를 맞추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지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나만의 신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까지는 제가 기준선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매매의 기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뭉뚱그러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매수 기준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사실은 주식의 꽃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선을
쉽게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종목으로 실전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 로켓 배송 종목 1 ISC. 자, 대설안에는 메모리 시장 말씀드렸고 AI 반도체향 매출 성장 지속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그냥 제가 뽑았을까요, 종목을? 아니죠, 여러분들. 물론 기준선에 대한 의미도 있기는 있어요. 기준선에 대한 의미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ISC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닥 좋지 않았잖아요, 사실.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저점 만들고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때는 ISC가 물론 좋은 내용들도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12월 달에 저점 찍고 1월 달 중반까지는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자, 이 구간에서 나는 수익을 냈던 종목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대응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죠? 예, 저가에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다 수익 내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장에서 좋은 얘기 들리니까 사버린 거예요, 여기서. 근데 주가가 가나요? 안 가죠. 1월 달, 2월 달 진행되는 동안에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그냥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월 달서부터 제가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3월 달서부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 이 종목 타이밍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3월 달 초반부터 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서부터죠. 왜냐?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1차적인 상승구간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받아요. 자, 첫 번째 지지입니다. 몰라요. 이게 지지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네요. 아, 여기가 저점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판단을 내린 가격대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가격대가 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죠? 아, 직전의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는구나. 아, 아직까지 반도체가 쉽지 않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이 지금 별로 안 좋죠.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첫날 월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 시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미국에 계시는 미국으로 넘어가셨던 서학개미분들 국장으로 비중을 좀 턴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나스닥의 차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다중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이 다중고점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면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원리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1월 달, 2월 달에 고점 8만 원대. 자, 그다음 2월 달 중반에 당연히 했었던 8만 원대. 돌파를 못 시키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해요. 쭉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지였고 여기가 지지선에서 과연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이유를 찾으시는 게 가장 빨라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실적도 있을 거고 실적도 모멘텀이죠, 여러분들. 실적 시즌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4월 달 초반 첫째 주, 둘째 주서부터는 실적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왜냐? 그때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죠, 여러분들. 마이크론 실적. 그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들 GTC.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잖아요. ISC, 소켓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이 항목들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밀리겠지만 이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가고 하루하루 데일리로 나오는 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위로 뛰겠죠. 그리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뭐가 가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종목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아침에만 시초가에만 들어가셨어도 이 종목의 변동성이 5%가 나온 거니까. 하루에 5%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테마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을 대표하는 반도체 소부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서 5분봉 고점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뭐 ISC 뭐 일주일 가져가, 2주일 가져가, 석 달 가져가, 넉 달 가져가 그렇게 결정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워낙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제 우리 방송을 보시고 ISC를 들어가신 분들, 매수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올라가네, 정말 상승하네, 야, 이런 좋은 종목들, 숨어져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네를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단기의 고점이 어떻게 생길 거야? 라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오늘 하루 만에 ISC의 움직임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봉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제자죠? 어제자의 분봉이 진행되는 동안에 쭉 횡보였어요. 그죠? 그 사이에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스토캐스틱이 올라오죠. 시가 자체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움직임들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오고 오전장에 빠르게 제약바이오주 빠지고 2차 전지 빠지고 또 못 빠졌나요? 방산주 빠지고 조선주 빠지고 하여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하고 연관돼 있지 않은 종목 다 빠졌습니다. 오전장에 10분, 20분 만에.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시장의 수급들이 여기서 빠져나왔던 수급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반도체로 가겠죠. AI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눈치를 보다가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5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토캐스틱을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나와요. 보이시죠? 동일하게 신호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횡보되는 이 과정에서 이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횡보되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시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이 종목이 안 빠졌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다른 섹터들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다시 이 종목을 보게 돼요. 자, 근데 봤더니 스토캐스틱도 그렇게까지 크게 안 빠지네.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게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0에선 돌파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한 종목을 가지고 두세 번씩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가 베팅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의미 있는 라인으로 끝났어요. 의미 있는 캔들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오기 이전에 상한가 로켓배송 최영도 전문가가 어제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저와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제가 ISC와 같은 이러한 유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유사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희 밑에 하단에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우리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죠. 우리만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왔어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 장중에 10% 이상 올랐죠, 여러분들? 이거는 또 언제 샀을까? 여기 샀어요, 여기서. 이음봉이 샀습니다. ISC나 하나마이크론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ISC는 소품, 부품, 소켓 관련주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전공정 관련 종목입니다. 어차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은 다 같은 방향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날 주가의 상승폭 자체가 다른 것뿐인 거지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에 따라서 어제 ISC와 더불어서 하나마이크론을 12,000 초반대에서 잡으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은 어떠한 기준선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요, 하나마이크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마이크론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ISC와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죠. 자, 1월 달 극초반에 고점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격대가 12,000원대. 자, 주가 조정을 받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0일 전 지지받는 거 여러분들 못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뭐 처음에 접근하시고 나는 주식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런 자리들을 막 잡으시려고 막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식은요, 여러분들 매매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신 분들은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각자의 자리들을 찾으실 거예요. 이 종목은 여기서도 자리가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굳이 못 잡으셔도 돼요. 우리가 잡았던 요 구간에 요 케이스들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이와 유사한 종목군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결정을 짓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위로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도대체 뭔데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리는 잡았어. 기준선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 이게 저항 기준선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돌파를 시키게 되면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분출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모아왔잖아요. 박스권 상단까지. 자, 앞서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앞서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자, ISC. 아까 하나마이크론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급등했죠. 그러면은 이 ISC는 어때요? 여기까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돌파가 되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가격대에서 돌파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 난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모멘텀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마이크론에서는 제가 어떻게 돼요?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고 매매를 한 거죠. 보이시나요? 왜 올라갔을까요? 똑같아요. ISC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범삼성가잖아요. 범삼성가.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공종, 후공종 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전공종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고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저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거래량 보십시오. 오늘 전일 대비해서 500% 이상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밑에 하단에 나오죠? 항상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심텍. 똑같죠, 여러분들? 이 종목도 저희가 이 구간에서 샀습니다. 뭐 이때 샀겠습니까, 제가? 안 샀어요, 이때. 이때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기준선은 설정이 된 것뿐인 거지 기준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명분들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기술적 분석은요, 여러분들 100%가 아니에요.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나는 60이야, 뭐 나는 70이야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마지막에 정점을 딱 찍어주는 거는 이 기업들이,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이 명확하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주에 저희 가족분들과 매매를 했던 한 7할, 8할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IT 종목군들에서 나왔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일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섹터가 이번 주에 가장 강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난 주말 동안에 열심히 시장에서 정보 찾아보고 일정 정리하고 이번 주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압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특히 방산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지우시고 그 한 주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섹터군들만 잡으셔도 하루에 한 종목 이상씩은 내 계좌에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내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전략들이 딱 수립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우리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이야기들을 제가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21,600원대에서 샀습니다. 자, 양봉 나왔죠. 음봉 나왔죠. 양봉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하루 정도 쉬었다가 바로 거래량 실리면서 아직 죽은 차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제 막 정배열됐습니다. 자, 5일선, 21선, 60일선 깔죠? 자, 위에 남아있는 건 241선 하나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65,000원, 64,000원, 더 나아가서 7만 원까지 볼 수 있는 7만 원까지는 좀 오반가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막 61,000원 됐는데 7만 원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잠깐 생각해도 좀 과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거는 65,000원대. 이 라인까지 다이렉트로 간다? 물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밑에 하부에 걸려있는 소부장주들을 빼놓고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기준으로 저점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기준선 기준으로 저점을 만들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신그널 나왔고요. 5일선, 21선, 60일선 정배를 만들어놨고 장기평 자체를 지금 강하게 지금 돌파를 좀 시켜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위에 상단의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샘플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심화 과정으로 기준선 매매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혼조로 마감한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이 찝어주셨던 종목들은 상승세를 가져가주고 있는데요. 함께 복귀하면서 또 이렇게 현재 시장 속에서 바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 챙겨봤습니다. 거기에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 짚어보면서 이 좋은 흐름들 장중에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촘촘한 대응 전략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연이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이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 전기차 감속기 관련 종목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히든 종목은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고 하는데요. 선물 같은 종목들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반도체주가 이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까지도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장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약간은 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좀 희소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보면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굉장히 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다음 주 스타트도 좀 좋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 첫 번째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아, 오늘 좋았어요. 제주반도체. 그죠? 자, 제주반도체 딱 떠오르게 되면은 이거하고 연관돼서 떠오르는 종목 또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제주반도체하고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항상 이 두 종목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줘요.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 네,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반도체가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을 때가 있었죠. 온 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그죠? 온 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제주반도체 없으면 정말 서러울 때가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증시는 모멘텀이 갑작스럽게 붙게 되면 골도 깊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들을 많이 못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7,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던 모습들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만 원대 회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딱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작년도 9월달과 10월달에 고점 부근들 쉽게 말씀해서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 이거 제가 케이스 되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엄청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주가가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그리는데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에너지가 소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방 못 가죠. 하방으로 흘러버립니다. 그 하방의 속도가 굉장히 커요. 이런 식으로. 큽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을 못 버리는데 이 구간에서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때요, 여러분들? 한 번 버림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 버림받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요. 가격에 대한 조정도 굉장히 거칠게 나오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잠깐 제가 얘기를 한번 할까요?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우리 미국의 우리 헤지펀드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에 물을 흐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한번 매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나? 그죠? 우리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일당백이다라는 거. 그리고 엄청난 시장에서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 시장에 가도 살아남으실 분들이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돌파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 기준선이 어디예요? 기준선,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의 시장에서 오매불만 기다렸던 가격 자체가 돌파가 됐네?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2월 달에 어때요? 정점 찍고 다시 내려오죠? 그런데 기존과는 다르게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쪽에서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제주반도체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소킴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GTC를 통해서 저전력 관련된 이야기들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DDR5, LPDDR5, 5G IoT 솔루션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국내 유일의 제주반도체입니다. 항상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주반도체가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공정 기반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약간은 좀 레거시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약간은 좀 니치 마켓 쪽으로
저전력 쪽으로 LPDDR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을 했으니 보이시죠 여러분들? 5위선, 21선, 241선, 61선 정배열. 자, 이평 자체.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게 되면 이평에 대한 정의들도 해드릴 텐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있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또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의 에로켓 배송 첫 번째 종목 제주 반도체 다음 주에 한번 어떠한 방향성들을 보여주는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딱 보니까 전기차 감속기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전기차 감속기로 가져온 종목은 아니야. 하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의 주력 매출이 사실은 감속기에서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로봇 부품 기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대규모 글로벌 행사가 진행되는 거하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거하고는 또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크기가 다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GTC하고 협의하고 어떤 거 관심 가질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GTC잖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로봇주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군도 오늘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딱 시장에서 급부상했던 것들이 공매도잖아요. 근데 로봇도 사실은 공매도 쪽에 좀 가깝거든요. 왜? 너무 꿈만 먹었어. 실적이 없어요. 그죠?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질 거야.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 감속기 기업들, 그죠? 이런 종목군들,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1월달, 2월달가 너무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가는 거고요. 하지만 쉴 만큼 쉬었다. 자, 이러한 이벤트들을 가지고 과연 이 히든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관점에서 미리미리 일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업은요, 여러분들 테슬라 전기차의 감속기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기차 감속기 납품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벤더사, 협력사들, 부품을 나는 이 회사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하청을 주는 업체에서 벤더사를 쉽게 바꿀까요? 잘 못 바꿔요, 여러분들. 왜냐? 혹시라도 행여나 부품의 퀄리티가 맞질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오질 않아. 그러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의 전략이 한 번 벤더로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장시간 동안 꾸준하게 계약 관계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가 잘못됐었을 때 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듀얼 벤더를 두죠, 여러분들. 듀얼 벤더. 2개, 3개 중복된 부품사를 만듭니다. 하지만 요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 감속기를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은 히든 종목도 아니에요. 히든 종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궁금증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하루라도 빠르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상황들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다음 일정과 더불어서 어떠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좀 가지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는 희소성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제조 반도체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이죠.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는데요.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죠.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반도체와 방산, 제약바이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에 대한 강의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제주 반도체로 짚어주시면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공개해주시는 히든 종목까지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가져가 봐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종목 요약본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